그거 끝말잇기 하라 그러면 대부분 싫어하고 그 우리 아이들도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지금 아이들이 생각해보자 그럼 다 싫어요. 선생님 답 주세요. 뭐 쓰고 뺏기는 거, 뭐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거, 뭐 이런 거는 좋아하는데, 뭐 문제 푸는 것도 그리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보고 뺏기는 건 다 좋아해요. 근데 아이들이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때부터 싫어해요. 그런데도 더군다나 뭐 써보자 그러면 더 싫어하고, 그리고 이제 토론해보자라든지 이러면 또 아이들은 물론 좋아하는 애들 많이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도 두뇌 많이 안 쓰거든요. 왜냐면 다 유튜브에 있잖아요. 답이 인터넷에 다 있잖아요. 이 끝말잇기 수수께끼 이런 게 굉장히 치열하게 여러분들 두뇌를 격동시키거든요. 아마 지금 하신다고 그러다 보면 아유 또 조금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거 별로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딸릴까봐.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차 안에 가고 그럴 때 애들 뭐 하죠? 휴대폰 들여다보죠. 근데 끝말잇기 같은 것은 상품을 좀 거하게 고르세요. 이 부산 분들은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울 사람들은 다 추석이 되고 설 때가 되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4시간 심지어 부산까지 6시간, 6시간 반 걸릴 때 아이들이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근데 좀 수수께끼도 하고 우리 어렸을 때 그게 많았거든요. 수수께끼 놀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속담놀이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애들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것이 굉장히 생각을 격동시키는 놀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하라고 해도 싫어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하고요. 그 다음에 까만 놀이는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하고 하면서 할 건데 다 아시는 거예요. 하도 어려워하시니까 질문 만들으라 그러면 쌍뚱같이 질문 만들으라는 뭘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제일 쉬운 기초 까만 놀이다. 뭐냐면 종결형 어미에다 까만 붙이시면 되는 거. 네, 아무거나 그냥 말도 안 되든 되든 서술형 문장을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은 뭐 생각하라고 서술형 생각해요. 질문 생각 안 되거든요. 그럼 아무거나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그 드린 데서 한번 보세요. 이 종이에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게 있습니다. 1쪽에 무엇이 문제인가 하고 무교, 비복음적 세계관, 정체성의 혼란 이게 있어요. 그러면 뭘 어떻게 까를 뒤에 끝에다 붙이려면 어떻게 만들으시면 될까요? 네? 무교가 무엇일까? 무교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무교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네, 종교가 없는 사람들. 근데 제가 만약에 그 방탄소년단도 제가 그 프로필을 다 조사를 했어요. 제 표를 만드는 걸 갖고 있어요. 취미, 특기, 장점 다 갖고 있거든요. 한 명도 크리스찬이 없습니다. 방탄소년단에. 참 묘하죠. 한 명도 크리스찬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들이 그 열광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과연 복음적인 것은 하나도 나올 수가 없죠. 그 안에서. 우리 젊은 아이들이 찬양하는 아이들 보세요. 우리 그 크리스찬 청년들 정말 진짜 눈물 없이 볼 수 없이 아름답게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완전히 질이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에서 까만 붙이면 돼요. 그런데 무교란 무엇일까? 이거는 뭐예요? 사실 질문이죠. 종교가 없는 사람이 무교다. 그런데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는 질문을 하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무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질문은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요. 꼬꼬지를 놀이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놀이입니다. 6개의 의문사는 아시죠? 초등학교는 다 그래도 공부 잘하셨으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것을 붙이시면 질문 만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질문 만드시면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질문을 막상 그림책 가지고도 하고 뭐 하고 싶은데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끝에 까만 붙인다. 그게 기초. 그 다음에는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랬을까? 무엇을 그랬을까? 누가 그랬을까? 언제 그랬을까? 이런 그 6개의 의문사를 생각하시면 질문을 쉽게 만들 수 있고요. 조금 더
깊이 나가시면은 무엇을 가지고 만드실 수 있냐면 이게 아주 참 중요한 질문인데 중요하면서 쉬워요. 만약에 너라면 어떻게 했겠니? 성경 하부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너라면 어떻게 했겠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거를 지키라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지키라고 하시는 걸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 얼마든지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당장 오늘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 지난 토요일 날도 우리 이제 저는 감리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식구들하고 이제 같이 밥을 먹어서 애들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같이 밥을 먹는데 저는 항상 얘네들이 앉으면 자꾸 내 주변에 안 앉아요. 왜 안 앉을까요? 제가 자꾸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저는 매일 똑같은 질문을 하거든요. 무슨 질문이야? 네 꿈이 뭐냐? 지금은 꿈이 없어요. 꿈이. 제가 제자애들을 방학 때마다 한 번씩 연락되는 애도 어디로 모여 해가지고 거기서 점심을 사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학교 가는데.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만나던 애들이 2, 3 되면 얼굴 꼴도 못 봐, 2년 동안. 그래서 이제 대학 간 애들, 이제 걔네들 이제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점심을 한 끼 사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바로 올해 있었던 일이에요. 여름방학에 서울대 생명공학부 간 애가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꿈이 뭐냐 했더니 얘가 에?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서울대 갔으면 됐지 무슨 꿈이냐 이거죠. 네 꿈을 찾아라. 서울대 간 게 네 꿈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애들하고 계속 좀 질문을 하시면은 근데 이제 좀 옆에는 잘 안 옵니다. 질문을 자꾸 하면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고 만약에 질문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너라면 어떻게 되냐. 요게 굉장히 적용 질문이거든요. 처음에는 사실 질문하고 그 다음에는 상상 질문이에요. 사색 질문. 이건 제가 굳이 안 다뤘어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앞에 다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색 질문에 해서 다 생각하고 상상하고 유추하고 추론하고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해야 될 게 적용 질문이거든요. 거기서 만약에라는 거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덧꽃 뭐냐면 제가 학교에서 많이 써먹던 거예요. 저는 이제 늘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서 화산과 지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완성입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는 것은 그 어떤 개념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예를 들지 못해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하브르타는 어떤 과목에 유용할까요? 전 과목에 유용합니다. 상남안상이다 하브르타를 할 수 있어요. 그림, 음악, 체육 뭐든지요. 체육 시간에는 우유곽 이런 거 종이컵 하나 던져주고 이걸 가지고 놀 수 있는 방법 연구해서 니네 마음대로 놀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질문이 나와요.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놀지? 이게 벌써 질문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몇 가지 많은 방법으로 노는 아이를 이제 상을 주는 거죠. 제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재밌느냐 재미없느냐는 안 따지고 많은 방법을 찾아낸 아이들. 그 하브르타예요. 체육이 말하는 뭐 음악도 뭐 미술도 얼마든지 이게 하브르타가 전 과목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레방아 질문놀이는 이따가 시간이 되면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좋은 발문. 좋은 발문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발문입니까? 발문은 뭐죠? 질문하고 발문이 뭐가 다를까요? 네? 생각을 일으키는 질문. 네, 좋습니다. 또, 네, 박수 쳐주세요. 네. 자, 어떤 게 좋은 발문일까요? 사실은 이렇게 4번씩 앉으실 수 있는 구조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는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앞뒤로 4번씩 앉으시면 되고 이제 미모 순으로 이거 가져가셔가지고 4분에 한 장씩 드리면 되는데 받자마자 어떻게 하시냐면 좀 일어나서 좀 나눠주시죠. 그래야지 좀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자, 받자마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뒤는 보지 마시고 앞에 그림만 보세요. 근데 또 그러면 꼭 궁금해지죠? 그림을 보고 싶으시죠? 뒤를 보고 싶으시죠?
자, 네 분 같이 하시면 돼요. 네 분이 하시는 거예요. 네. 네 분이 앉으세요. 자, 가장 자리에서 잘 편안하게 앉으실 수 있는 분 네 분이 앉으시면 됩니다. 자, 다 받으시면 여기 있습니다. 한 장 가져가세요. 네, 얼른 가져오세요. 자, 그림을 보시고 그림만 보셔야 돼요. 그림을 보시고 같이 질문을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자, 만들어 보세요. 시작. 답도 하셔야 돼요? 제가 언제 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질문만 만들어도 됩니다. 질문만 계속 만들어도 질문이 없는 사람은 답도 없기 때문에 질문 만드는 훈련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뇌를 전자동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질문을 생각하는 사람은 답을 생각하게끔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그런데 일단 질문하는 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는 어떠냐? 항상 질문을 해서 답을 내야 돼. 우리나라 교육은. 그래야 직성이 풀려. 그래서 여러분들 왜 대답 못해? 대답해봐. 이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춘기에 고민하는 자녀들에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질문 하나 딱 던져주세요. 끝. 답은 본인이 알아서 생각하게. 답을 들으려고 하다가 쌈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질문해도 그 아이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믿으세요. 내 자신 못 믿으면 누구 믿겠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만드셨죠. 지금 제가 이렇게 벌써 이렇게 들어보면 알거든요. 이렇게 보면 알아요. 벌써 상태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점수 다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하나의 그림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질문이 나오죠. 네, 좋습니다. 뒤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질문이 나와요? 자, 좋은 발문의 예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신 질문 중에 굉장히 좋은 질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발문. 자, 어떠세요? 그게 사실은 좀 단계별로 되어 있는 건데 액션 메소드라는 그 카드입니다. 여러분들 뭐 얼마든지 아마 인터넷으로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만든 그리고 대부분 이 그림 카드들이 지금 학토제라고 하는 그 단월드 그쪽에서 만드는 저 프레시 카드가 많아요. 교사들이 그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단월드, 명상.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우리 기독교 콘텐츠 만드는 데서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제가 뭐 이분 알지도 못합니다. 선전하는 사람 아니고 제가 그 명성 엑스포에 갔다가 너무 좋아서 이거 출시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지막 질문을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눠보실까요? 마지막 질문. 네, 거기 4개의 질문이 있죠. 4개나 5개의 질문이 있죠. 마지막 질문 가지고 생각을 나누시는 겁니다. 정답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4분이서 앉으시면은 이 하브루타적인 생각은 1대1이에요. 짝. 둘이. 왜 꼭 둘이 앉아야 돼요? 셋이 앉으면 안 되나요? 그런 건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네, 셋이 앉을 수도 있죠. 또 여러분들 지금 4시 앉으셨잖아요. 4시 앉으시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브루타적인 생각은 반드시 1대1이에요. 물론 당연히 셋도 할 수 있고 넷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셋이 하면 반드시 한 놈은 딴짓해요. 이거는 제가 39년 동안 임상실험에서 확실하게 검증된 겁니다. 그리고 한 발 뒤로 물러가 있어요. 이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냥. 내가 아니래도 누군가가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애가 셋 중에 하나가 꼭 있어요. 네. 그래서 50% 말하고 50%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4분이 계시잖아요. 그 4분이 계시면은 사실은 두 분 열심히 그래도 치열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 2분은 약간 뒤로 빠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브루타적인 생각은 일단 기본은 짝으로 한다. 그리고 4명 이상을 넘지 않게. 왜냐면 이게 벌써 6명, 8명 가면은 이게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벌써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구경꾼이 된다는 거죠, 애들이. 다른 사람이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어쨌든 끝까지 그냥 청중으로 남아있다가 집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하브르타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발문이라는 건 이거예요. 아이들이 제가 또 그냥 저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거 학교에서 써먹는 거를 여기다 썼는데 지우개가 없어서 못 지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원래 여기서 자 발문이라는 건 이겁니다. 자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만든?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거 너무 싫었거든요. 나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놓고 그거 따먹었다고 전 인류를 죄에 빠뜨리게 하느냐? 이런 악랄한 신은 난 믿고 싶지 않다.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진리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고? 근데 이제 아이들을 막 건드려요. 하나님 나쁘다. 저처럼 생각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저는 그리고 교회에서 제일 답답했던 것이 뭐냐면 무조건 믿어라. 저는 지금 불신자 집에서 20대까지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무조건 믿어요? 도대체 나는 안 믿어지는데 그리고 궁금한 거 투성인데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저 120년대 교회거든요. 그냥 할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저 설교를 하시는데 뭐 맨날 대학 교수 강연만 듣고 제가 책 읽는 거 좋아했으니까 책 읽으면서 이어론 교수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그때 당시에 이대 교수 하셨으니까 그런 거만 책만 읽다가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수준이 안 맞죠 저랑 제2 육적인 수준에 정말 무식하게 짝이었죠 제가. 그랬는데 얼마나 의심투성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집사님이나 누구한테 그냥 믿으면 나중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야. 그게 15년 걸렸어요 제가.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도 했어요. 왜냐면 제가 교사를 한다고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싫다고 그러고 양심적으로 못한다 그랬는데 막 이제 또 약간 그 변두리 교회에서 이제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막 저에게서 저는 이 교회 학교 교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수의 예자 만난 적도 없는 하나님의 한 번도 인정한 적도 없는 아이들이 교회 학교 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티칭만 가지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너무나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국 활동을 다니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하다가 보면은 선악과에 대해서 그냥 막 그걸 다 수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발문을 하는 겁니다. 발문은 뭐냐면 목표를 향해서 가도록 배가 산으로 가지 않도록 끌어주는 거예요. 내 목표를 가지고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발문입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하브르타 한다고 가만히 있다가 애들이 막 얘기하고 떠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끝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강사가 그러는데 질문을 많이 하고 나누고 뭐 그거 자체가 좋은 거고 엉뚱한 질문 뭐 무슨 질문 다 좋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왜 그렇게 선악과를 두셨을까? 애들이 계속 뭐라고 자기 생각 얘기한 다음에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적용점을 딱 줘서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발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 뒷면에는 이것이 하나하나가 다 성경 공부하고 관련된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지 성경 공부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랑 같이 있는 책이. 거기에 보면 이 그림 한 장을 가지고 쫙 문이면 문에 관한 성경 기절이 쫙 나옵니다. 지금 여기 아까 어떤 이거 있잖아요. 문 그림 갖고 계신 분 계시죠? 네. 그러면 이 문에 관한 성경 귀절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브르타를 하는 거예요. 잠깐만 제가 이거 손절하는 것 같네. 저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들의 카드 뒤에 있는 것은 작자가 의도하고 만든 발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이 만드신 그 질문과 지금 여러분들이 카드 뒤에서 보신 발문이 뭐가 차이점이 있으셨나요? 완전히 100% 좀 동감하시는 표정이시다. 어떤 차이점이 있었어요? 네. 그림이 주는 이미지만. 네, 이미지만. 네네. 했는데? 질문은 네. 의미를. 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발문은 그것을 넘어서 2단계, 3단계 넘어서 우리가 더 지적인 치열하게 우리의 어떤 그런
지적인 욕구가 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좋은 발문이라는 거죠. 단순하게 근데 아이들이 사실 굉장히 좋은 발문을 많이 해요. 엄마들보다. 우리 엄마나 교사들이 이미 뇌가 굳어져 있어서 좋은 발문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같은 질문이 좋은 발문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분명히 자기 그 천재적인 기질을 발현을 할 것입니다. 발휘하고요. 자, 10분 쉬었다가 다음 수업 진행하겠습니다.